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 정시 지원과 상담에 관한 내용의 강의를 맡은 강릉 명륜고등학교 교사 진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되게 많이 춥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보니까 또 학생들 수능 성적도 발표가 됐고 이제 얼마 있으면 정시 지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수시 합격자들 많이 발표가 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날이 추워진 만큼 아이들의 긴장감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정시 상담에서 선생님들이 조금이나마 오늘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서 정시 상담을 하게 되면 기존에 두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대기업 대입 상담 프로그램과 저희 지난해부터 도입된 감자밥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실 텐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활용법과 함께 올해 이 두 프로그램의 구조들이 조금 많이 변동이 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정시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학생들을 상담하기에 필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올해 수능 결과 이제 분석을 먼저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수능과의 비교점에서 조금씩 난이도의 특히 국어 영역에 대한 난이도 하락을 이야기하면서 좀 변화될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좀 보면 국어의 난이도가 하락되고 수학이 다소 상승하는 구조를 보여줬는데요. 그 차이를 좀 보시면 이렇게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점의 구조가 지난해 국어가 수학보다 2단계가 높았는데 올해는 그 하락 추세로 인해서 그 구간별 차이가 좀 더 커졌다는 것들을 결과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지난해는 국어를 가지고 국어의 난도가 높았던 바람에 수학의 불리함을 국어로 커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더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수학의 변별력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올해 조심스러운 건 인문 계열의 강점을 갖고 있던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이나 국어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지난해부터 얘기됐고 우려하고 있었던 계열 교차 지원에 대한 유불리가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하위권 대학이나 우리 거점 공립대학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간별 점수가 국어의 수는 줄고 수학에는 지난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은 수학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원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영어입니다. 영어 구간을 조금 생각해 보면 지난해 수능보다는 늘어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1등급 구조들이. 그런데 문제는 2, 3등급 비율은 좀 감소했다라는 구간들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정시에서 뭐 큰 영향이 있을까?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강의 때나 올해 다른 정시 강의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영어의 결국은 유불리가 퍼센트 구간이나 또는 가감점의 구간이나 또는 2, 3등급의 구간점 차이 또는 반영 비율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구간들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우려점을 함께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탐구 영역 얘기 잠깐 드리도 지나가죠. 지난해는 사탐과 과탐에서의 유불리가 좀 극명하게 나타났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탐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모습들로 좀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탐 대 과탐의 유불리가 지난해보다는 좀 감소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지난해 교차 지원에서 과탐의 변별력들이 영향을 발휘하는 것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아직 대학에서 주요 대학에서 발표하지 않은 과목별 변표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죠. 사실 지난해 교차 지원이 활성화되고 뭐 올해 요수를 또 보면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많이 올해 반수도 했어요. 전과도 했어요.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올해도 틀림없이 나타날 현상인데 이 변표에 따라서 또 그 유불리가 달라지는 거죠. 지난해 성대나 이대 같은 경우는 과탐이 불리했습니다. 변표적인 구조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들여다보시면 성대나 이대는 교차 지원의 비율이 다른 대학보다는 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상대로 서강대는 변표의 변별력과 함께 수학에서 영역의 반영 비율을 확 늘려놓는 바람에 상대적인 경영이나 경제 쪽에서의 교차 지원 경향성들이 많이 뚜렷했던 구간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런 변표에 의한 또는 교차 지원에 대한 유불리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조금 이해가 떨어질 수도 있고
난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프로그램에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자, 그럼 올해 수능 결과가 올해 정시 모집에 조금 있을 시작될 정시 모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점의 분포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난해 비슷하지 않을까. 다만 상위의 일부 구간의 누적 구간들의 경향성은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국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난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격차가 인문대 자인의 계열 격차가 조금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차 지원의 영향성이 상위권 대학에서 중위권 대학까지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연계 상위권이 굉장히 촘촘해질 가능성. 앞에도 말씀드렸죠. 국어 난도가 떨어지면서 구간별이 15개 정도 되는 것들이 8개, 9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구간의 상위권 점수가 촘촘해지는 영향력들을 만들어냈을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1, 2점의 차이로 뒤집어지고 붙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눈치 경쟁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의 추이를 학생들은 들여다보겠죠. 오늘 제가 경쟁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제 정시가 시작되고 나면 마지막 날 절까지는 경쟁률을 본다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마감 직전에 경쟁률을 보면 확 몰리는 현상, 경쟁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들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정시 경쟁률의 특징인 거니까 경쟁률을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고려할 지점인가라는 물음표를 달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쟁률이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는 것들이니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고민할 것들은 정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 구간을 올해 구간과 어떻게 비교할 건가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산점의 참고점, 그리고 결국 올해 이제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이 가장 큰 것들, 또 우리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해 누적과 올해의 누적 구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어붙일 건가에 대한 고민들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간단히 언급해 보도록 하죠. 자,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은 결국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 눈치 싸움. 아이에게 유리한 걸 찾고 그걸 어떻게 집어넣었을 때 그 끝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싸움이 될 거. 결국 저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의 변수를 줄여나가는 싸움, 좀 더 확실성을 높여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시 합격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늘 강조드리는 겁니다만 결국 정시라고 하는 것이 전국의 학생들과 대결은 맞습니다만 모든 학생과의 대결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 대학 안에서의 모집 단위 내에서의 석차에 의한 상대평가입니다. 거기에 영향 여러 가지 주죠. 모집 인원, 수능 점수, 그 외에도 수시열 인원 또는 심리적인 요인, 아이들의 지원 경향성, 변표 점수, 가산점 등등의 여러 가지 영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민할 것은 우리 아이의 석차를 어디에 위치시키고 그 석차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요 고민이 가장 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시 지원 건수를 갑자기 왜 제가 끌고 들어왔냐면 요 해석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단순 환산입니다. 수능 지원자 50만 명입니다, 올해. 자, 대기업 발표 46명의 수시를 지원을 했습니다. 비율, 수시 비율 90.65%. 지원 건수는 당연히 더블링 지원이 될 테니까 확 늘겠죠. 그러면 1인당 지원 건수는 약 4.79에 결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수능 지원자 중 대다수의 학생은 수시를 전제로 준비해왔던 학생들이 될 거고요. 결국 수시를 지원하지 않은 나머지 10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과 수시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학생들의 싸움이 될 거라는 것들이죠. 그럼 이 구간의 정시 구간들에 남아있는 학생의 변별력은 수능 점수에 좀 더 그 격차가 커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수생, 졸업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의 미지원 감소들 현상들이 정시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들. 결국 정시에서 남아있는 싸움은 수시에서 사라진 구간들의 싸움을 어떻게 또 찾아낼 것인가의 싸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구조일 거예요. 이런 거죠. 강원대를 우리 아이들이 씁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과연 강원대를 쓰는 친구들이 수시에서 정시를 지원할 만한 친구들이 이미 빠져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간과는 좀 다른 점수가 강원도를 필두로 한 거점 국립대 구간에서는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지원자를 제가 매년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요거 도움 받았다는 선생님이 예전에 작년인가 한번 오셔서 얘기를 주셔서 너무 좀 뿌듯했던 느낌도 있습니다만 물론 제 말씀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가르침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고민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지원 전략을 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원 모집 변화 특징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증감은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는 측면에 뭐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적별로 나눠본다면 수도권의 비율과 비수도권의 비율, 결국 수도권은 정시 모집이 일부 증가했죠. 반면에 비수도권은 정시보다는 역시 수시의 측면이 있다는 것들. 그렇다고 한다면 수시 이율 인원이 정시를 얼마나 넘어올지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주로 타켓을 삼아야 될 중위권 대학과 지방대학들의 구조들의 경쟁률도 함께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려봅니다. 구별 모집대학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뭐 큰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구 모집대학의 두 개 대학이 또 감소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경향성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군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쓸 대학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나군에 집중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주변 학생 중에 상위권 대학을 정시에 노린 학생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다군의 안정지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상위권 학생들이 다군에 쓸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정지원을 여기다 걸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나군에 점점 타켓을 삼는 지원 전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원 경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원 경향성은 어디서 봐야 되나요? 저희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요. 감자배 프로그램에도 구간별에 대한 누적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원 경향성 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 뒤에서 한번 또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집인원 얘기 많이 합니다. 최초 모집인원 있죠. 예, 거기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군별 대학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모집인원 어디에 있는지. 서울대가 어느 군에 있으면 연고대는 당연히 어느 군에 있을까? 그러면 연고대가 있을 때 그 밑에 서강대, 성대들은 어떻게 배치되고 있을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고 결국 각 군별에 있는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가도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늘 강조드리는 거죠. 최초 아니 수시. 유입 인원 틀림없이 있습니다. 각 대학들이 있을 거고 없을 수가 없죠.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들 이거 언제 찾아봐요?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나중에 감자바나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 이것까지 다 탑재가 됩니다. 그걸로 최종 모집 인원 보시면서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아쉬운 건 미리 상담을 마무리해 버리시고 나면 실제 원서 직전에 이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서 작성 이전에 한 번 더 모집 인원의 최종 인원을 보시면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유입 경쟁률 좀 보시고요. 충원율도 굉장히 중요해요. 충원 합격.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 경쟁률과 최종 경쟁률은 충원율까지 봐야 되는 거죠. 몇 명이 더 붙었느냐. 최초 합격 인원보다 몇 명이 더 붙었을 때 그 인원의 끝자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매년 정시 강의할 때 이 말씀 드려요. 자, 상향 지원합니다. 이 대학 꼭 가고 싶어요. 어느 자락을 써야 되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대학의 가장 낮은 과를 노립니다.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빠질까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그 끝자락을 노리는 학생들은 최초 합격보다는 충원 합격을 노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낮은 학과는 정말 그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입니다. 반면에 그 대학의 모집 인원 단위가 좀 크고 경쟁률이 좀 괜찮은 학과들은 대부분 상위권 그 위의 대학을 쓰고자 하는 학생들이 안정지원 추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충원율이 늘죠. 어쩌면 거기를 노리는 것들이 좀 더 나은 상향 지원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극간이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면 유의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도 한번 지원 전략으로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다. 충원율 끝까지 놓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성적표 좀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명심해 주세요. 수능은요. 성적표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바뀝니다. 진화합니다. 대학별로 달라진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것들 우리 늘 강조하는데 매년 그럼 환산 점수 보자는 거죠. 자, A와 B 학생이 있습니다. 동일 대학 동일 학과를 썼어요. 합계 점수 보이시나요? 합계 점수. 어떻게 나타나나요? A 학생이 높아요. 그런데 이 대학의 수학의 반영 비율과 탐구의 한 과목의 반영 비율을 환산해 놓고 실제 쪼개보면 B 학생의 수학 점수가 높고 탐구 과목 하나의 유불리를 극복하면서 결국 이 학생이 합격, 이 친구가 불합격하는 사례도 나타난다는 거죠. 대학의 환산 점수의 구조는 아이들의 지원 전략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유불리 찾으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건 정말 생각하시고 고려하시면서 상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화작이 90점인 학생입니다. 거기에 대한 환산 점수 구조를 쭉 만들어 보면 결국 그 표점의 구조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 이 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공통점수의 유불리가 결국 아예 전체적인 유불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는 것까지도 한번 이후에 우리 정시뿐만 아니라 내년 학생을 지원시키고 지도하실 때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해 교체지원 앞에서 말씀드렸죠. 비율 보이시나요? 예, 결코 낮지 않아요. 그런데 예, 고대나 경희대나 또는 성대 아까 말씀드린 이대를 비교해 보면 결국 대학의 변표에 의한 것들 그리고 반영의 수학 비중에 의한 것들의 차이가 커집니다. 이대나 성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변표에서 과탐이 불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차 지원 잘 안 들어옵니다. 외대는 아무래도 어학 중심의 타겟들이 많다 보니까 역시 교차 지원 좀 적죠. 서강대 보세요. 72%입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유불리 확연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날 거라는 것.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현황을 좀 한번 발표된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까 서울대 인문사 예체능 최초 합격이 486명이었다. 이 중에 기하를 선택한 216명 학생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친구들 중에 일부는 어쩌면 자연계열 좋은 학과를 붙었다고 한다면 빠져나간 구간도 그래서 충원 합격도 서울대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더 여기에 있는 건데 물론 서울대는 올해부터 서류가 반영이 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서강대, 중대, 시립대 비율 결코 낮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경희대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추정했던 점수들을 한번 놓고 본다면 결국 서강대, 성대, 한양대인대 자연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의 점수를 가진 친구들이 연대나 고대의 인문 모집 단위로 지원이 가능했던 구조들이 만들어졌던 것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의 변화, 예. 지원 가능 점수의 변화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선정의 구조를 좀 만들어 보면 인문계 학생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올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국어 점수 구간이 나눠져서 그나마 작년에 국어 표점이 높았으니까 인문계 상위권에서 국어 표점이 괜찮은 친구들은 수학의 불리함을 그걸로 상쇄시켰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되네? 좀 더 심각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늘 결과는요.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만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측을 드려봅니다. 충원율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충원율 보세요. 정시 충원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자연계열의 소신과 상향 지원에 대한 교차 지원들이 여러 가지로 증가하다 보니까 정시의 중복 합격 비율이 좀 감소하고 충원율도 좀 감소 추세에 있었다라는 것들도 올해의 특징 중에 지난해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인문 충원율 그래서 서울대 충원율이 증가했던 거 교차 지원의 영향 앞에서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것들 정시 체크 포인트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유불리입니다. 환산 점수 어떻게 유리할까? 영어 어떤 점수를 이런 거죠. 연세대 고대를 비교해 볼까요? 같은 고대에 묶여 있어요. 영어 2등급을 받은 학생은 연대를 써야 될까요? 고대를 써야 될까요? 연대를 쓰면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연대는 비율까지 반영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죠. 두 대를 단순하게 보면 그런 것들인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역의 개수와 비율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걸. 정말 선생님들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들요. 프로그램에 보시면 3개년의 전형의 변화를 보여드립니다. 많은 대학이 올해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국민대 정도가 좀 반영 영역까지 바뀌는 구조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만 비율이 일부 변한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놓고 작년과 비교하시면 안 되겠죠. 변화도 요소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탐구 영역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요. 가산점 여부요. 그 다음 교차 지원, 한국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월 인원 있습니다. 1차 상담을 통해서 대학의 라인 구조를 잡아놓은 다음에 2월 인원이 발생을 하면 그거 통해서 재상담 해주셔야 됩니다. 야 끝났네 원서 써? 아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경향성 생길 수 있다는 것들. 배치 점수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각자의 주장입니다. 결국 선택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 기준을 잡아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구간들이 잡히는 내기들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영어 반영 방식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영어 요강과 한산점의 차이를 좀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보이시나요? 경희대입니다. 비율을 적용합니다. 1에서 2등급의 요강상 차이는 8점, 2에서 3은 14점이에요. 그런데 실제 환산점으로 구간으로 가보면 비율을 적용해서 4.8점 차이 좀 달라지는 영상들 보이고요. 고대 보이시나요? 1점, 1점, 2점 그대로죠. 연대 한번 보세요. 연대. 5점 차이인데
환산점으로 영역 반영비율로 넘어가 버리면 8.3점으로 구간이 확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2등급을 받은 친구가 고대 연대 쓴다 그러면 연대 쓰면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영어의 실질 반영 점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참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지 않는 대학이라서 설명을 드리기 늘 아쉽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해 드려볼게요. 보세요. 표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서울대를 어떤 친구가 쓴다고 쳐요. 자, 영어 1등급 제로. 감점이니까 영어 0.5점입니다. 그럼 국어로 1, 2등급의 차이는 0.5점 감점, 수학으로 하면 0.4점 감점의 구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으로 가볼까요? 연대 보세요. 100점 95점입니다. 실질 점수차는 8.3점, 20점 8점으로 벌어져요. 근데 국어로 극복할 수 있는 점수는 5.0, 12.5. 수학은 3.3, 8.3. 그러면 연대를 치는 친구가 영어에서 자연계를 쓰는 친구가 영어에서 손해를 좀 봤다. 그러면 수학 점수로 극복하는 점수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도 조금 필요한데 어렵죠. 쉽지 않은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의 이해들을 통해서 과연 극복이 가능한가를 조금만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좀 다른 색다른 지원 전략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 가점 국립대 한번 볼까요? 거점 국립대. 보이시나요? 강원대 보이시죠? 강원대. 예. 자, 실질 점수 1, 2등급 4.5, 인문 볼게요. 4.5, 9.0입니다. 국어에서는 1.5점으로 극복이 가능한데 수학은 2.3점이 필요해요. 그러면 강원대에서 영어 점수가 조금 안 좋은 친구는 국어 점수가 좋다면 극복하는 점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꾸로 본다면 충대, 충북대, 강원대를 쓴다고 했을 때 어느 대학을 쓰는 게 더 유리할까도 여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영어 점수가 안 채운 친구는 절대 충북대를 쓰면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오히려 충남대나 강원대로 극복 가능한 대학으로 지원 전략을 구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입니다. 100분의 1 쓰는 초등 교원대나 교대를 만들어 보면 환산점 차이 보이시나요? 격차 점수와 환산점의 차이. 결국 영어가 안 좋은 친구는 광주교대나 부산교대를 노리기보다는 교원대나 경영교대를 구조를 찾는 것들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또 반면에 표점 구조를 놓고 보면 공주교대도 마찬가지고 이화여대도 보시면 공주교대 2.5, 청주교대 3.5입니다. 충교대는 환산점 차가 0.99 차이예요. 그럼 여기서 영어 1, 2등급 격차가 영어가 안 좋은 친구들의 점수에서 영어 실질 반영률 청주교대는 구간 차이가 너무 커요. 14점으로 극복이 가능하니까 절대 쓸 수 있는 여기를 지원하면 안 되겠죠. 정시에서. 이런 해석들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영어 반영 방법의 유불리를 좀 해석해 보자는 구조는 전 이건 것 같습니다. A학생, B학생. 자, 서강대로 놓고 본다면 B학생이, 중앙대는 B, 성대는 A가, 또 한양대는 A가 더 유리해집니다. 그 구조가 영어 등급의 구간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환산점을 통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드린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놓고 어느 구간의 지원 점수의 구간들을 분별로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수능 점수 상담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변표, 영역 반영비율, 환산 점수에 대한 것들이 가장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선생님들 70% 컷 점수 많이 공개하고 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보시면 돼요. 자, 결국은 뭐냐? 최종 등록 평균이 87.8 뭐 이렇게 나오죠. 70%가 얼마야? 라고 하는데 결국 뭐 이런 거죠. 앞에 보시면 최초 평균은 얼마야? 왜냐하면 정원 8명이잖아요. 그럼 여기 88점까지가 최초 컷입니다. 근데 충원이 3명이 됐어. 최종 컷은 81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명이 됐다는 얘기는 그 앞 구간에 빠져나간 타대학 이탈 구간들이 생기는 거고 타대학에서 들어온 유입된 구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 점수의 컷을 결국 평균으로 나눠보면 최종합과 최종 컷의 점수의 평균은 87.8이 되는 구간을 만들어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구간을 뭐 다 이해하고 상담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종 등의 컷 점수 위치와 우리 사례 점수의 분포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조금 심도 있게 봐주시면 어디에 집중된 구간이 합격자 구간이 더 많았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자반인데요. 사실 감자반은 제 컴퓨터 학교에 없습니다. 깔 수가 없어서 화면 캡처로 들고 왔는데 올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학생의 누적 표점과 백분위 조합 성적을 통해서 구간별 참고점을 찾아서 학생이 지원 가능 대학을 먼저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그 학생들의 지원 패턴을 검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막연한 상담하실 때 있잖아요. 선생님, 저 이 점수가 어디 가요?
그럴 때는 대기업에서는 이게 검색이 안 됩니다. 차트가 있긴 한데 차트 구간은 조금 불안정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서 한번 먼저 설정을 하시고 사례 구간들을 보시면서 사례 구간의 지원 패턴들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에서 누적비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상담하면 어떨까라는 구조를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자, 이전 연도 입시 결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일단 생성 기준이 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3개년 결과를 꼭 봐달라는 것들, 그리고 개별 사례, 상세 사례를 통해서 구간별의 비교점, 그거 뒤에서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뭐 환산점에 대한 것들 앞에서 좀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요거 좀 강조 드리죠.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의 모든 학생과의 경쟁이 아니라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고 있는 모집 단위 내에서 의한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유리할까? 어느 대학과 어느 영역에서가 더 유리할까를 찾는 부분들. 결국 석차 순위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누적비 꼭 기억해 주세요.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원 경향은 이런 것들이에요. 간단하게 매년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결국 서강대의 석융 보시죠. 성대가 빠져나가는 구간은 어디로 올라갈 거예요? 연대 고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결국 이 구간들은 서울대로 빠져나가는 구간이죠. 이거에 대한 이유는 왜 필요한 거냐? 그러면 성대가 어느 군에 있을 때 누적 구간이 바뀌었는지를 이해하고 한다면 성대를 타겟으로 삼는 친구들은 안정으로 볼 것이냐 상향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지원의 구간을 나군 다군에서 어디에 안정권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강원대를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강원대를 타겟으로 잡아놓고 안정권을 구간을 어디에 만들 건지, 그러면 강원대를 상향 지원으로 보는 친구들은 가나군 다군에서 어디에 누적 구간을 만들 것인지 안정 지원 구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경향성을 가지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구간을 통해서 성대가 가군 나군일 때 충원율을 놓고 보시면 성균관대의 충원율 가군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가군에 있는 대학들의 학생들은 여기를 안정권으로 보고, 왜? 연대 고대급 대학들을 노리는 거죠. 서울대를 다이렉트로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구간이 겹치니까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아이가 성대를 가고 싶어 할 때는 나군이 아닌 타군에서의 충원율을 고려한 지원 경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건별로 그냥 개인적인 해석을 해본 건데요. 결국 지금 우리 강원도 교실에 남은 학생은 대부분 중이나 하위권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별 모집 인원들도 좀 보시면서 특히 하위권 학생들 어디 가요? 어제인가요? 저희 학교 학생 하나 상담 점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갈 데가 있나? 이런 고민했었는데요. 있습니다.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시면서 함께 아이들의 교차 지원의 유불리까지도 좀 보시면서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원 전략에 대한 것들은 미동력 충원율까지 고려하는 것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위권은 가산점까지도 한번 고려해봐라 라는 얘기 말씀드려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요거 제가 어제 오후에 급작스럽게 담은 겁니다. 왜 이걸 먼저 담았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의 누적비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담아왔어요. 자, 선생님들 보시면 질문 이겁니다. 자, 숭실대를 예제로 들어보죠. 총점이 올해 887.71점이에요. 표점하면 364, 100번인 236인데 숭실대 신소재공학과 합격 가능한가요? 이겁니다. 예. 그러면 이따 보이시겠습니다면 결국 숭실대 한산점수 이 친구는 887.71점이에요. 자, 동일 표점을 얻은 전년도 학생의 한산점수는 867.48입니다. 20.23이 낮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나요? 표점의 구간은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그러면 올해 표점 구간과 지난해 표점 구간이 이미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구조 차이 때문에 점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게 이제 이따 보여드릴 대교 상담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처음에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안 나오고 처음에 소팅된 합격, 메뉴 합격, 그 밑에 충원 합격, 그 밑에 붉은색으로 불합격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걸 소팅을 시켜봤습니다. 합불 순위로. 그러면 점수 순위대로, 한산점이 점수 순위대로.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뀌어 나옵니다. 갑자기 합격 사이에 불합격 점수가 들어와요. 또 충원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 합격 점수도 뜹니다. 어떻게 해석하셔야 될까요? 자, 결국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해 충원 인원이 45명이라고 대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충원 인원 45명입니다. 그러면 45명의 70% 컷이 866.86점이라고 공개를 했죠, 대학은. 그거하고 한번 놓고 비교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석해 볼까요? 자, 아까 잘랐던 화면을 이렇게 당겨 봤습니다. 866.86점. 866.86점이 한 요 정도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 보이시나요? 최초 합격 구간에 충원 합격 구간과 합격 구간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뜬금없이 불합격이 여기 끼어 들어와 있죠. 이건 최초 합격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마 입력을 하시는 선생님 쪽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합격은 뭘까요? 자, 충원 합격 1.11순위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친구는 합격으로 등재돼서 왔으나 실제로는 충원 합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볼까요? 요 불합격 두 구간도 자 866.86점보다 높아요. 환산 점수 보시면 높죠? 867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3위, 9위에는 불합격은 불합격 아니죠. 충원 합격입니다. 네, 그렇게 또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형님. 그 다음 또 가볼까요? 자, 후보 16번의 70% 근사값이 866.78점. 70% 근사 구간이 있는 친구죠. 이 친구. 이렇게 보시면 일단 찾았어요, 저희. 그 다음 45번까지 충원 합격이니까 여기 보면 38번 다 돼 있죠. 그럼 48번인데요. 이 친구는 뭐죠? 불합격입니다. 45명까지 했다 했잖아요. 45명. 물론 이 48번 학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충원 합격이 아닌 불합격을 충원 합격을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과 후보 순위를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뒤섞였을 경우. 물론 정리가 잘 된 대학들도 있어요. 사례가 제대로 순위대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뒤섞였을 경우에 해석은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순위대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적 비활용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아까 올해 이 점수면 갈 수 있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4점수 누적비라는 게 있다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당 학생의 누적비는 화면이 작아서 7.91%입니다. 이 누적비는요. 점수가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친구예요. 그럼 7.91이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 2024의 점수의 누적비를 보세요. 자, 4.45, 4.27, 5.27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이 학생과 유사한 구간을 찾아보면 7.92%예요. 그럼 최초 합격의 누적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여기입니다. 5.59까지. 그리고 충원 합격의 14건의 범위를 찾아보면 8.65까지예요. 그럼 이 친구는 누적 점수의 구간을 비교해 놓고 본다면 지난해 한 38번 정도의 누적비에 유사해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물어볼까요? 갈 수 있나요? 그러면 누적으로 조금 생각해 본다면 충원 합격으로 보더라도 누적 구간에 조금 뒷순이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접근 갖고 한 번 더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과연 이 누적비가 100%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누적비에 대한 해석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결국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부탁드리는 거죠. 선생님들의 상담이 우리 학생들에 대한 가장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정보 여러 가지 확인하시고 상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자, 기본적인 얘기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교 프로그램인데 요거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역시 학교형이 저희 쪽에 깔리질 않아요. 서버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 이제 대교 상담교사단 선생님들이 쓰는 전문가용인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전문가용이라는 이름만 붙여놓은 거고 DB 똑같고요. 프로그램 구조 똑같습니다. 제가 일단 올해 수능 성적 하나를 임의대로 여기다 적용시켜서 넣어봤습니다. 이거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자, 우리 아까 서강대 말씀드렸어요. 서강대. 교차 지원 얘기 드렸죠. 자, 프로그램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서강대를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서강대 검색하시고요. 그냥 아무거나 검색을 눌러보는 겁니다. 나옵니다. 그럼 서강대에서 경영학부 잘 나가니까 한번 클릭해보죠. 더블 클릭하시는 건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3개년의 구조 꼭 봐달라고. 지난해 88명 구조에서 조금 변화 구조들이 있죠. 자, 그러면
합벌 사례 더보기 가지고 한번 보죠. 선생님 한번 볼게요. 202 보이시나요? 202. 변화 구조 놓고 봐야 되는데, 자, 점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표점과 백분위입니다. 이건 표준 점수의 합과 백분위의 합이에요. 그러면 내 점수는 선생님들이 상담하고 계신 학생들의 점수고요. 요 점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 학생들의 점수입니다. 백분위 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비교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대로의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로 와야 되는데, 내 점수의 환산 점수는 올해 서강대의 환산 방식에 따른 2023 환산 점수입니다. 그럼 수능 점수는 뭐냐?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인데, 동일하면 같은 점수예요, 그냥. 다만 가끔씩 교과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수능 점수와 환산 점수가 달라요. 수능 점수는 수능만 갖고 계산한 점수고, 환산은 그 모든 반영 점수 가지고 최종 환산한 점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100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요 구조인데 옆에 사례 점수도 환산과 수능이 비교됩니다. 자,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비교하면 되세요? 내 점수와 사례 점수. 지난해와 바뀐 거 말씀드릴게요. 지난해는 내 점수를 다시 2022로 매칭을 시켜서 환산 점수를 2개를 드렸었어요. 그걸 선생님들이 비교하셨는데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절대 여기 나오는 내 점수와 사례 점수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백분위를 쓰는 대학들이 있어요. 강원도도 대표적인데, 위에 반영 영역 비율과 반영 영역이 달라진 것 없이 동일하다면 그건 좀 같이 보셔도 돼요. 그건 좀 보셔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으나, 표점을 바른 대학은 절대 2개를 보시면 안 됩니다. 사례 점수는 2022, 내 점수는 2023입니다. 구간 비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70% 컷은 대학에서 공개한 점수입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누적비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친구는 미제공은 뭐냐면, 이 친구는 사탐을 본 적이 없어요. 과탐으로 응시한 학생입니다. 그러면 사탐의 누적을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과탐만 제공을 합니다. 누적비를. 그럼 전체는 뭐냐? 우리가 대기업 이 프로그램 팀에서 작업을 해서 올해 수능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은 가채점 기준입니다. 19일 날 업데이트가 되고요. 19일 이후에부터는 최종 수능 취합된 점수로 누적비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누적비 의미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9%입니다. 과탐. 이 친구는 지금 여기에 내재적으로 백으로 깔려있는 데이터 안에서의 수능 점수의 과탐 누적비는 9%권 학생이에요. 자, 사탐은 사탐 안 봤으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전체는 뭐냐? 사탐과 과탐을 합쳐요. 그리고 줄을 세워버려요. 어떻게 됐나요? 9% 5.8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교차 지원의 유불리입니다. 그럼 옆에 사례 점수 볼게요. 역시 과탐 본 학생입니다. 자, 누적비 0.85인데 어디로 올라가 버리나요? 0.46으로 올라가요. 과탐 유리했죠? 밑에 친구 보세요. 사탐 친구예요. 화학 당연히 안 봤으니까 미제공. 0.13인데 0.52로 내려앉아 버립니다. 이게 지난해 교차 지원의 영향력입니다. 올해도 이 양상은 나타날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선생님들? 자, 경영이잖아요. 서강대 경영이에요. 근데 왜 과탐이냐고요. 웃기잖아요. 작년에 양상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몇 퍼센트 갔다 그랬죠? 70% 넘게 교차 지원했잖아요. 2021 가볼까요? 보이시나요? 뭐 사례 누수 여기 계산 안 했으니까 옆으로 가볼까요? 화학 생명 보이기만 하면 대부분 정치화법 이겁니다. 사탐 못한 애들이 대부분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난해는 보이시나요? 경제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지난해의 교차지원의 양상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럼 그 유불리 다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중원학교 구간입니다. 과탐입니다. 3.77이었던 친구가 어디로 올라가 버리나요? 2.2 구간으로 올라가 버려요. 2.2.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 이 양상은 이 구간하고 이 친구의 유불리하고 바뀌는 양상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만들어진 거죠. 0.73이었던 친구가 전체 누적비에서는 2.07로 내려앉아 버리잖아요. 그만큼 교차 지원에 대한 어려움은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불리합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학 점수에 올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들었던 남녀의 성별 비율의 누적 구간 점수를 보면 이 학생들 많이 불리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권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은 어디를요? 여대를 노리셔야 됩니다. 성비 누적 구간에 남학생들에게 불리하니까 일단 안정권 대학을 여학생끼리 대결해서 만들어 놓고 다른 대학을 노리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보여드렸고요. 몇 개 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우리 아까 고려대 한번 보죠. 고려대 검색합니다. 역시 경영 한번 볼까요? 그냥 똑같이 봤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찍어서 봅니다. 자, 똑같이 변화된 요소 찾으셔야 되겠고요. 나중에 2월 인원까지 다 제공이 될 겁니다. 지금 약간 업데이트가 제 컴퓨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23 사례가 요 위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입니다. 원래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서도 보자는 거죠. 그나마 여기는 좀 사탄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누적비 구간 보시나요? 1.13이었던 구간이 0.6위권으로 올라와 버려요. 그럼 1.13을 그대로 유지해 놓고 본다면 어디가 있냐면 불합격 구간에 가 있어야 될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차 지원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는 양상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 아예 유불리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자, 3.53이었던 거는 6.6%대로 내려앉아 버리는 거죠. 교차 지원 학생들의 유불리 22%가 16%대로 올라오는 구간도 나타나는 것들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숭실대 한번 보죠. 죄송합니다. 초기화하고요. 숭실대 구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학생들 많이 좀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있어서 여기서 한번 경영 한번 보죠. 과연 교차 지원의 내용들이 우리가 여기서 확인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2.34, 4.98로 떨어져 내려가요. 와, 화가 나지 않으세요? 10.5인데 10.5예요, 10.5. 6.8로 올라가요. 그럼 10.5면은 만약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본다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불합격 구간이 있어야 될 친구예요. 그런데 교차 지원 통해서 합격 구간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선생님들 누적비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잖아요. 먼저 내 점수와 사례 점수 구간에 대한 비교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적비는 정확하냐? 아니요,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표본 사례가 영역 비율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구간을 어느 정도 참조하는 데는 유용한 점수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적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죠.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낮을수록. 그랬을 때 이 학생의 누적 구간을 보시고 누적 구간을 보시고 9%대가 여기 안에 전체 누적 구간과 비교했을 때 있는가. 5.85 구간에 지난해 구간에서 있어요. 조금 높은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으나 지원은 가능할 만한 구간. 특히 최초 합격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면 한 번은 고민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선생님들 아까 제가 그 소팅을 해서 보라고 그랬냐면 자, 환산 점수 보세요. 최초 합격이 879부터 구간이 어디까지죠? 862.45까지예요. 자, 보이시죠? 근데 충원 합격 경우에 877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온 합격 구간에 87 최초 합격 구간 죄송합니다. 충원 합격 73보다 낮은 구간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충원입니다. 이거 최초 합격 아닌 친구들인 거예요. 결국은 얘만 1순위 879.24 이 친구만 최초 합격이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 죄송합니다. 충원 합격 구간인 거죠. 그러면 왜 불합격을 봐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불합격에 870.29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충원 합격으로 보는 것들이 무방합니다. 구간들 그렇게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제가 저번에 상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인데 우리 강원대 거 한번 보죠. 춘천 한번 검색해 봅니다. 우리 애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기는 교차 지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죠. 네, 나타나네요.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부 구간에서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중위권.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시기 바뀌었다 그랬죠. 올해 국어 구간의 영역들이 조금 더 난도에 따라서 달라진 유불리가 생겼는데 다만 표준 구간의 변화가 나타난 거지 100분의 구간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학에서의 변별력들의 유불리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진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위권 대학에 보다는 조금 낮은 누적 구간들이 생겨나고는 있긴 한데, 자, 여기도 한번 보시죠. 100분입니다. 3위, 3위, 3위. 아직 2023 어렵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대로일 겁니다. 그대로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의 구간 변화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100분이잖아요. 표점이 아니라. 그죠? 환산 방식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사례 점수 구간 안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누적 구간으로 9%대 전체 구간으로 비교해봐도 충분히 충원합격 구간 이상에서도 잡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 이 생각 해보셨나요? 이 생각 해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지원 구간의 학생의 수시 지원이 90%다. 그럼 여기서 합격한 친구들이 수능 점수 구간에서는 빠져나갔을 거다. 우리 강원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원대 최저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은 최저를 합격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죠? 정시 지원 못하는 거니까. 그럼 거꾸로 그 학생들이 받은 점수의 구간 점수가 강원대 지원 점수 구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88점 바로 밑에는 87이나 6이 위치해야 되잖아요. 그 구간들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폭이 좀 더 넓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 지원 구간을 잡으실 때는 강원대를 상향 지원 구간으로 잡는다고 하신다면 예상 점수보다 좀 폭이 넓을 수 있는 충원율까지도 고려하시면서 가면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만져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요거 우리 요 친구 한번 볼게요. 충원합격이 꽂힌 33위 친구입니다. 33번이에요. 33번 보이시나요? 100분위가 191점이에요. 191점. 그럼 3으로 나눠보세요. 3으로. 60%대입니다. 선생님들 강원대 60%대 경영회계학부를 예전 같으면 붙기가 쉽지 않을 구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젠 이 친구들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학과에 따라서는 자연계열학과들은 일부 학과들은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자, 충원 순위 보세요. 선생님들 제가 틀림없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종 인원과 충원 인원을 감안해달라. 여기 보세요. 재작년은 엄청나게 이월이 됐었고 작년 3명이 이월 됐습니다. 65명인데 여기에 플러스 33명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지난해 우리 여기 안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33명이 따라 붙었다 그러면 98명이 여기 일단 합격을 한 거예요. 경쟁률과 합격률은 완전히 달라지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까지 다행히도 강원대는 또 다 끝까지 바닥까지 공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강원대 그러면 지역 인재도 선발합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 인재 한번 볼까요? 지난해 구간 점수들입니다. 예. 구간 점수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우리끼리의 경쟁입니다. 우리끼리의 경쟁. 그러면 강원도 아이들만 써요? 강원도에서 정시를 쓰는 애들이에요?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수시에서도 빠져나간 애들이 꽤 많아요? 어떤 구간이 생길까요? 의외의 구간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외이죠. 예. 100분위 점수 174입니다. 174. 자, 204점과 구간 점수가 확 벌어져요. 204에서 174점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342점, 347점, 70% 등록 점수 이하에서도 충분히 구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역 인재도 우리끼리 대결이니까 한 번쯤은 펑크난 구간에 대한 고려와 함께 상향 지원 구간을 잡아봐도 어쩌면이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어제 발표한 결과로 봤을 때는 강원대 같은 경우 최저 충족률이 지난해보다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점수가 굉장히 촘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시에서 만들어지는 구간들은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자, 강원대 한번 다른 학과 한번 볼까요? 자연계열 한번 보도록 하죠. 모집 인원이 좀 있는 대학 학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약학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의생명융합 한번 보도록 하죠. 의생명 한번 보겠습니다. 불사리다 보기로 당겨봤습니다. 자, 구간 보이시나요? 366점 구간이 있고요. 377점 구간이 있습니다. 요건 소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충원학과 최초 합의 구간들.
196점의 구간들과 인문결과 전혀 다른 양상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차 지원이 나타나진 않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변별력의 싸움만 잘 견뎌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작년에는 2월 인원이 한 명도 없었네요. 충원학교 구간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구간이 더 붙여질지에 대한 것까지 보면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춘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목재종이과학부 한번 보죠. 자, 합격 충원합격 구간이 있습니다. 340점 구간까지 내려갔고요. 160점이에요. 100분이 평균으로 50%권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우리 강원대가 거점공립대가 이 정도 구간이 합격할 수 있다? 아니죠. 가능합니다. 이제는 가능한 대학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올해 결과치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안정권을 여기를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충원까지 노려놓은 구간들로 여기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야, 너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라가 아니라 어쩌면 펑크난 구역을 통해서도 한번 역전현상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충원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지를 두시고 공격적인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시 강의 때도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 합격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쩔 줄 모르는 공격적인 지원 전략이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이런 구간들 다시 한번 봐주시면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제종이과학부는 교차 지원들이 일부 나타나는 구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학부 아이들 많이 좋아하니까 한번 또 보죠. 당겨보겠습니다. 충원합격 구간까지 내려가 봅니다. 178점. 물론 목재정리보다는 높게 형성됩니다. 자, 환원점의 구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353, 359. 소팅 잘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밑으로 구간으로 떨어져 내려갈수록 밑에 학생들의 구간들은 조금 더 내려앉는 양상들로 확 벌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중위권 대학이나 거점 공립대를 노리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100분위 1을 보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00분위의 구간을 촘촘하게 형성되게 보지 마시고 수시와는 다르게 벌어지는 구간들이 꽤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강원대 많이 봤으니까 좀 이따 수도권 대학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아직 시간 조금 있으니까 저거 한번 볼까요? 강릉 원주대. 지역대들 많이 쓰시잖아요. 춘천 친구들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보도록 하죠.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나요? 강원대를 제외하고 나면 쓰면 거의 붙지 않나? 미달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시는데 글쎄요. 학과에 따른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경영 위에 대학들도 봤으니까 여기서 보는데 워낙 모집 인원이 적어서 아이들이 좀 서운하는 대학 하나 볼까요? 치외과는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원주 캠퍼스 말고 요거 자치행정과 워낙 인원이 적습니다. 근데 2월 인원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강릉 원주대 자체가 2월 인원 때문에 많이 줄이긴 했어요. 사례를 조금 보면 어쨌든 구간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519점이 들어와 있어요. 합격으로. 말이 되나요? 충원 합격이 719점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정말 엉뚱한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절대 참조하시면 안 된다는 것들 말씀드려보는 거죠. 100분위 구간으로 놓고 보더라도 밑에 구간들 보이시나요? 여기 162점. 아까 우리 강원대보다도 높은 구간들이 막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코 지원 전략이 대학의 서열대로 정치가 움직이진 않을 수도 있다는 구간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구간들 잘 보시면서 한번 적극적인 지원 전략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로 한번 가보죠. 정보통신 남학생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한번 볼까요? 충원합격만 사례가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해 3명을 선발했는데 2개가 들어와 있고 사이까지 빠져나갔네요. 그 100분위 구간은 144점 구간까지. 결코 높지는 않대요.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충원 구간까지 고려하는 모습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도권 대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학생들 가천대 많이 응시하고자 하잖아요. 성남하고 메디컬 다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행정 한번 볼까요? 학생들 많이 쓰는데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사례 점수의 100분위 구간 안에서 점수 그것은 높을 겁니다. 자,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라는 구간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교차 지원도 과탐에서도 밀고 들어온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11.96이 7.92로 들어오면서 4.1에 4점 친구가 동일한 점수로 만들어지면서 100분위 구간, 누적 구간을 만들어버리죠. 7.92 누적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차 지원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4.27인데 7.92로 내려앉아버리고 11.96이 7.92로 올라오는 양상들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환산 점수, 수능 점수를 비교해 보시죠. 자, 추론 합격이 84.2점 딱 요 구간에서 잘렸던 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84.45 구간에서. 자, 불합격 구간에서도 그 구간들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유불리가 어디에 형성될지, 교차 지원으로도 어떤 구간을 극복할 수 있을지, 거의 여기서 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11.96에 7.92까지 올라가는 것, 환산 점수 구간으로 놓고 보더라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5% 이상도 극복이 가능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 통해서 자영의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도시계획 적용 한번 볼까요? 자, 연결할 걸 겁니다. 불사월에 더보기 보시고요. 합격 구간 보시죠. 과탐 친구들 자, 이렇게 누적 구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 있네요. 과탐 구간에 19.55인데 전체 누적 구간에 이렇게 뒤집어진 구간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현재 소팅에서 조금 실수가 나온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자, 환산점 구간으로 또 가보면 다른 양상들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요건 아마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19일 날이 지나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이 될 겁니다. 왜냐? 요건 19일 이전은 지금은 표점 합의 누적이에요. 단순 표점 합의. 그래서 역전 현상이 보이는 거고요. 19일이 지나면 대학별 환산 점수 구간에 의한 누적비로 바뀝니다. 또 완전히 또 양상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상황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산 점수 구간에서만 잠깐 100분이니까 비교해보는 양상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가천대도 구간별 점수 정리가 잘 돼 있는 양상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대학들은 변화 양상이 없다면 요 점수와 내 점수와 사례 점수를 일단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서 19일 이전에는 약간의 상담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니까 누적으로 최종 해결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구조는 전 이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시에서의 참고해야 될 사항들을 좀 보시고요. 두 번째, 선생님 저 어디 가요? 찾기 힘드시잖아요. 대기업에서는. 어디로요? 저희 감자바 가셔가지고요. 위아래 누적 구간 만들어서 표점이든 100분이든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학들을 찾아서 학과들을 메모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사례 보세요. 패턴 보세요. 그 학생의 패턴을 그 점수대로 비교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점수대에 누적이 해야 된다는 학생이 가천대 어느 학과를 썼을 때 어느 학과로 다시 썼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여기서 찾아내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가천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가 어떤 친구가 우리 감잡에서 걸러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느 대학을 썼는지 보셨죠? 여기서도 가능해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친구는 가천대 1, 2를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또는 요거 한번 볼까요? 충원 합격. 더블 클릭을 해보면 한 친구는 항공대, 경희대 국제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쓴 거냐? 여기를 충원 합격 구간을 만들면서 항공대와 경희대 국제를 상향 지원으로 만들어 놓고 움직인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보이시나요? 학과 보세요, 학과. 항공대와 경희대는 교차 지원한 거예요, 이 친구. 반면에 가천대는 안고 간 거죠. 결국 가천대를 안정권으로 잡았을 가능성. 그러나 결과는 충원 합격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항공대는 충원 합격으로 들어갔고요. 경영학부. 경희대는 프랑스 학과에서 떨어진 겁니다. 과연 이 학생 어디로 선택할 것 같으세요?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간을 찾을 때는 저희 감자바 프로그램에서 구간 설정에 대해서 학과와 대학을 찾으시고 누적을 통해서 거기도 동일하게 누적비입니다. 대교육권은 누적비를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감자반도 누적비를 뒤로 백으로 감춰놓고 석차순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구간 잡으신 다음에 학과와 군과 지원 패턴을 찾으시고요. 그걸 정리해서 엑셀 같은 데 기록해 놓으신 다음에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에서는 또다시 여기에 나타나는 사례와 구간의 점수 누적비를 한번 또 비교해 보시자는 거죠. 왜? 환산 점수 구간이 다를 수 있죠. 해석이 조금씩. 저희 강원도 프로그램과 대교육권 좀 다를 수 있어요. 서로 팀이 다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서울팀들하고 협력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주류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은 저도 거기서 일을 합니다만 그 안에서 해석이 또 다른 해석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비교 가능하시잖아요. 비교 가능하시죠. 여러 자료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썼는데 야, 이 구간에 얘는 이렇게 썼는데 작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네. 그럼 너도 이렇게 쓸 때 이 구간의 변화를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누적비를 통해서 비교하고 비교된 누적비의 구간들을 설정하셨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만약에 누적비가 불안전하긴 하나 그래도 압도적인 합격 구간이 있다면 안전 구간 잡으셔도 되는 거고요. 합불 구간에서 충원합 구간에 그래도 70%컷 위의 점수에 분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번은 지원해 볼 만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전략의 가늠자를 잡아보시는 거죠. 절대 이걸 배치표처럼 해석하셔서 아이고 상담하셔가지고 야, 너 불합, 너 안 돼.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우리 누적비 PPT 보여드렸죠. 엉뚱한 해석 나올 수 있습니다. 불합이라고 했던 점수가 충원합일 수도 있고요. 최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하실 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환산점의 이 색깔을 보시기 전에 환산점 구간을 합격, 충원 합격, 밑에 불합까지 보시거나 소팅해서 보신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그 구간의 누적비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숭실대 사례처럼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요 점수에 다시 소팅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안 바뀌잖아요. 얘네는. 정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우리 숭실대는 해보면 뒤집어지잖아요. 그 구간의 해석을 놓고 다시 보셔야 돼요. 야, 너는 불합격이네. 이렇게 아니에요. 충원 합격이 불합격 점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구간별 점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잘못된 점수를 놓고 끝점수로 놓고 해석하시는 운은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변화된 요소 꼭 보라고 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바뀌었을 때는 바뀐 대로 보셔야 되고 특히 제가 조심스러운 건 표점을 보는 대학들입니다. 표점을 보는 대학들. 그 대학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늘 저도 정시 지도를 3학년 담임할 때 해보면 대부분 수시로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정시로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구간 학생들이 우리가 심각하게 뭐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친구들에게는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성이 걸려있는 기간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 더 신중하게 봐주시고 그냥 단순하게 상담하셔서 야, 이렇게 써. 여긴 될 것 같아. 이렇게 보다는 이런 구간의 변화를 통해서 야, 이런 허점들이 또는 이런 구간들의 블랭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 점수의 고전은 이런 대학은 어떨까? 좀 폭넓게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 물론 그 구간의 제일 첫 번째는 안정지원 경향성을 좀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강조드려봅니다. 자, 뭐 프로그램의 얘기도 좀 많이 드렸고요. 또 정시 구간에서 보셔야 될 내용들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올해 변화된 구조가 선생님들이 조금 혼란을 겪을 만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누적비에 대한 해석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낮은 게 좋은 겁니다. 100분위 점수처럼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엉뚱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꼭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잘 모르실 때는 언제든지 모두톡이나 저희들 감자바 단톡방 있잖아요. 올려주세요. 선생님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전화 통해서라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뭐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많지는 않습니다만 선생님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길을 주고자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정시 기간 동안에도 선생님들 조금 더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고요. 아마 총론 강의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 강조드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론적 바탕도 필요한데 결국은 이 가늠자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잡아내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변경된 요소들을 확인하시고 프로그램의 변화도를 이해하시면서 끝까지 좋은 상담하시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언제든지 질의 주시고요. 요청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